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벡터 어널리시스, 요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인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인 분석이란 다별량 분석 기법의 하나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변수들로 측정된 자료를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시켜 변수들 간의 내재된 구조를 발견 및 확인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요인 분석은 여러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적은 개수의 변수 축소를 통해 전체 자료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인 분석에 대한 수학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X 변수들은 공통 요인인 F1과 F2의 선형식에 의해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1차적 목표는 바로 이 값들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정 방법에는 principal component와 maximum likelihood가 있으며, 추정 방법에 따라 모델의 estimation 방법이 달라집니다. 요인의 수를 결정할 때는 공통 분산을 통한 잠재 변수의 추정 오차를 고려합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데요. 먼저 트리비얼한 요인 제외입니다. 만약 측정된 변수 1개에서 2개만 적재값이 큰 요인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요인에 의해 묶을 수 있는 변수는 1개에서 2개뿐이므로 그룹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립플러스를 이용하여 고유치의 감소폭이 갑자기 줄어들기 바로 전까지의 요인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요인 추출 방법 역시 공통 분산을 통한 잠재 변수의 추정 오차를 고려하여 추출합니다. 먼저 principal component는 측정 변수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하여 total variance를 측정하고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주성분을 도출하는 모양이고, maximum likelihood는 우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즉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CV 대 TV 비율이 크거나 자료의 특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을 때 사용합니다. 이외에 Common Factor 모델이나 ULS, GLS 방법이 있으나 저희 EC-TN에서는 Principal Component와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인 회전 방법입니다. 요인 적재치가 큰 값은 더욱 크게, 작은 값은 더욱 줄여서 요인 행렬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인 회전 방법에는 크게는 직각 회전과 비직각 회전 방법으로 나뉘며, 직각 회전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잘 판단하여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린 요인 분석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묶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목적을 수립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뒤 변수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난 뒤 측정 변수 검토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요인수를 결정합니다. 이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이젠밸류나 스크립플러스를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요인을 추출할 방법을 결정하고 나서 요인 회전 방식을 결정합니다. 결과가 도출이 되면 팩터 로딩 값을 보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최종적으로 요인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대상 데이터는 총 개체수가 150개이고
6개의 독립 변수와 1개의 종속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인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므로 필터 노드를 통해서 행복 지수 변수, 즉 종속 변수를 분석해서 제시켜줍니다. 자, 그 뒤에 요인 분석 모델 노드를 연결하여 관련 속성을 설정해줍니다. 우선 추출한 요인수는 4개로 추출 방법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배정 방법은 디폴트 값인 없음으로 알고리즘 최대 반복수도 30으로 설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면 표시를 연결하여 실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팩터 스코어 값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델 실행 후 생성된 모델링 노드를 통해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일반 정보를 통해 분석 방법에 대한 요약과 알고리즘 반복 횟수에 따른 함수 값입니다. 다음으로는 팩터 로딩 표를 보고 각 요인의 로딩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해당 변수와 요인의 설명 정도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3 이상이면 유의한 값으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상이면 매우 높은 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결과에서 보게 되면 팩터 1은 키에서 로딩 값이 0.859 몸무게는 대략적으로 0.96입니다. 즉 팩터 1은 키와 몸무게의 속성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팩터 2를 보게 되면 연소 2개 로딩 값이 0.99이고 나머지 값들은 모두 0.3 이하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팩터 2는 연소 2개의 속성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로딩 값들을 해석할 수가 있고 마지막 컬럼에 있는 공통성이라는 것은 추출된 요인이 변수들의 속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력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결과로는 요인별 점수 개수입니다. 이는 각 요인에 대한 독립 변수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EC-TM을 통해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림 노드를 구성하고 스트림을 구성하고 자, 먼저 저희의 분석 대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의 독립 변수와 1개의 종속 변수를 가진 데이터 셋인데 자, 요인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는 분석 대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필터 노드를 연결하여서 점선 표시로 해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런 줄이 그어져 있는 이 화살표로 바꿔주어서 분석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리고 팩터 어나리시스 모델 노드를 연결하여서 자, 이 옵션을 추출할 요인수를 4개, 추출 방법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회전 유형을 디폴트 값이 없음으로 알고리즘 최대 반복수를 30으로 설정한 뒤 화면 표시를 클릭하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실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모델링 노드를 끌고 와서 더블 클릭을 통해서 이런 모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델 인포메이션에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일반 정보와 팩터 로딩 값과 요인별 점수 개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